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당으로의 변신으로 위한 1단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 반대 32.45%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시켰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 경선에서 선출자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의 경우 경선 득표에서 감산하는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역 의원 하위 평가 10%는 이재명 대표가 구성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죠. 이들에 대한 감산 비율을 높인다. 이 말은 결국 친명계 원외 인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비명계의 주장입니다. 당내 경선은 사실상 현역 의원들이 압도하게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의 하위 10% 현역 의원들에게 20%의 페널티를 줄 경우 그래도 원외 인사들은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0%를 30%로 올리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친명 원외 인사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줬다는 것이 비명계 인사들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총선 1년 전에 공천 룰을 모두 손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공천 룰을 경선 룰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지금 와서 불과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다시 경선 룰을 손본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또 오늘 개정한 당헌 개정안은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권리당원표의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이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명계 인사들이 많은 대의원의 입김을 줄이고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권리당원들의 입김을 크게 늘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권리당원 7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하는데 이를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전당대회가 내년 8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전당대회 룰을 개정한 것은 친명계 인사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따라서 이재명 대표 이후에도 친명계에서 계속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개딸들의 입김을 미리 강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소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위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독재, 나치당 이런 얘기까지 이런 표현까지 사용해가면서 전당대회 룰 그리고 공천 룰 개정을 한 이재명 대표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오늘 인사말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니까 이원욱 의원이 곧바로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는 그 국민이 과연 어떤 국민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정면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대의원제 폐지는 국민 눈높이인가? 그 또한 말 바꾸기일 뿐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를 운운하는 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사실 이재명 대표 입에서 국민 눈높이 얘기하니까 듣기가 좀 영 거북한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이런 말을 했죠. 국민 평균 수준만큼만 깨끗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이렇게 말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전당대회 룰과 경선 룰을 개정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이재명 당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퍼즐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충성심 높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임명해서 결속력 있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속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왜 당의 분열을 각오하고서라도 공천 룰과 전당대회 룰을 무리하게 손을 대고 또 거짓말쟁이라는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대선 공약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것일까요?
이재명 당을 공고히 해서 총선 이후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겠다는 생각, 그 생각을 넘어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노동조합 김준용 사무총장이 펜앤마이크 TV에 출연해서 의미심장한 주장을 했습니다. 김준용 사무총장은 현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대표 주변에 정진상 씨를 비롯한 경기 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된 사실이죠. 지금 백현동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서 정진상 전 정무실장이 입을 열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꼼짝 못하고 유죄를, 그것도 굉장히 형량이 높은 유죄를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정진상 전 실장의 입을 막기 위해 경기 동부연합 측에서 이재명 대표와 거래를 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김준용 사무총장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밑에 있지만 경기동부연합 조직 내에서는 말하자면 경기동부연합 내 서열로 따진다면 이재명 대표보다 윗선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 통진당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지금 민노총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양 위원장이 재선이 되었죠. 그리고 그런 민노총의 전략은 내년 총선에서 강성희 모델로 원내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강성희 모델이 뭐냐면 지난 4월 전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다, 이래서 후보를 내지 않고 정의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정의당이 아니고 진보당입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원내 진입했는데, 이처럼 독자적으로는 원내 진입이 불가능하니 민주당을 이용해서 원내 진입한다, 이런 전략인 것입니다. 진보당은 사실상 통진당의 계보를 잇고 있는 정당이죠. 통진당 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이 자력으로는 원내 진입할 수 없으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매개로 해서 원내로 진입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을 압박, 아니면 회유, 아니면 손을 잡고 비례대표 또는 당선이 보장되는 안전한 지역구에 경기동부나 아니면 민노총 인사들을 심어놓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정진상 전 실장, 앞으로 재판에서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계속 입을 닫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고, 그 대가가 경기동부연합 세력을 공천하라는 일종의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백척간도에 있는 이재명 대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백척간도 이상이죠. 그 요구를 어떤 요구든지 지금은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민주당 인재위원장을 맡았죠. 인재위원장, 대표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글쎄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아야 경기동부연합이나 민노총 세력들을 직접 영입하기가 쉽다. 그래서 그 이유에서 직접 맡았다는 것이 김준용 사무총장의 주장입니다. 김 사무총장의 주장이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고 또 그 이후에 공천하는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면 진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민주당 중앙위원회 표결로 민주당이 이재명 당에 한 발짝 더 확 다가섰고, 그리고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시끄러지고 소란스러워지고 있죠. 그래서 내분이 더욱 확산 일로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 이것만은 확실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